일 다시 알아봐야지. 언제까지 집에서 이러고만 있을 거야? 시간이 아깝지도 않어? 시간이 아깝지. 다시 일하고 싶어도 이 나이에 어디서 받아줄지도 모르겠고. 가고 싶은 것도 없는데 어떡해. 그리고 내가 일 안 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계속 놀 거냐고 사람 눈치 주는 거 보니까 내가 쉬는 게 꼴 보기 싫은 거구나. 하, 당신은 부모 잘 만나서 부모님 노후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오히려 부모님이 능력이 좋으시니까 든든하겠지. 그러니 내가 얼마나 더 한심하게 보이겠어. 그렇지 않아도 당신이랑 서준이 고생 안 시키고 책임져야 하는데 부모님까지 노후 대책도 없이 나만 바라보고 있는 것 같아서 미치겠다고. 나도 다 아는데 옆에서 자꾸 눈치 주면 어떡해. 비꼬 와서 듣지 마. 내가 쉬는 게 꼴 보기 싫어서 당신 성질 긁으려고 이런 말 꺼낸 게 아닌 거 알잖아. 그리고 당신 지금 일 안 한 지 벌써 1년이 다 되어가. 우리가 직장 따질 나이도 아니고 우리 서준이한테 앞으로 들어갈 돈들이 태산인데 당신은 걱정도 안 돼? 내가 나가서 알바라도 하고 싶어도 당신이 일하는 여자들은 다 바람난다면서 하지도 못하게 하잖아. 둘 중에 한 명은 벌어야지. 애들은 점점 크는데 둘 다 이러고 있으면 어떡해? 책임질 게 많아서 걱정이 많은데 뭐라도 하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고 있잖아. 그냥 말로만 신세한탄만 하고 있다고 해서 해결이 되겠어. 저번부터 왜 이렇게 자꾸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건데? 밖에 뭐 숨겨둔 남자라도 있어? 아니, 난 돈도 못 벌고 집에서 놀고 있으니 능력 좋은 남자라도 꼬시려고? 당신 진짜 그렇게밖에 생각이 안 돼? 왜 이렇게 자격지심이 심해졌어? 원래 이러지 않았잖아. 내가 지금까지 아무 말 없이 그냥 당신 기다리기만 하고 있었는데 지금까지 아무런 말이 없잖아. 그래서 참고 참다가 물어본 거야. 회사 그만둘 때 앞으로 어떻게 해야겠다라는 생각은 했을 거 아니야. 설마 아무 계획도 없이 사표 쓴 거였어? 제발 속 시원하게 당신 생각이 뭔지 말 좀 해봐. 누구지? 어머님? 어머님이 갑자기 연락도 없이 무슨 일로 오셨지? 아, 맞다. 엄마가 오늘 저녁에 집에 와서 얘기 좀 하자고 전해달라고 했는데 까먹었다. 뭐? 까먹을 게 따로 있지. 어머님 오신다는 걸 얘기 안 하면 어떡해. 집도 엉망인데. 아유, 기다리다가 얼어 죽을 뻔했네. 집에 둘 다 있으면서 빨리 좀 문 열지 왜 이렇게 늦게 열어. 어머님 오셨어요. 죄송해요. 제가 어머님 오신다는 얘기를 방금 들어가지고 엄마가 우리 집에 와서 얘기 좀 하자 했던 거 까먹고 있다가 엄마가 벨 누르니까 그제서야 생각났어. 아유, 정신을 어디다가 두고 다니길래 그런 걸 까먹고 그러니? 혜인이한테 전해달라 했으면 바로 전달을 했어야지. 애가 얼마나 당황하겠어. 네, 깜빡해서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어머님. 근데 무슨 말씀하시려고 집으로 온다고 그러신 거예요? 제가 어떤 얘기도 들은 게 없어서. 여기 좀 앉아봐라. 성인이 너도 이리 오고. 내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 나도 곰곰이 생각을 해본 후에 말하는 거니까 잘 들어야 한다. 네, 어머님. 무슨 말씀이신데요? 내가 듣기로는 사돈어른 건물 1층에 공실이 생겼다는데 그게 맞니? 네, 어머님. 어떻게 하셨어요? 이번에 전세입자가 갑자기 개인 사정으로 폐업을 해야 한다고 계약기간 남아있는데 급하게 정리했다고 하더라고요. 갑자기 이렇게 된 거라서 아빠도 어떻게 하셔야 할지 고민이 많으신 것 같아요. 마냥 비워둘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말인데 그 공실 말이다. 그거 우리가 사용 좀 하면 안 되겠니? 아니, 보이지 않는 것도 아니고 그 큰 건물의 1층이 떡하니 비어있으면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겠니? 사돈도 공실로 비워두면 너무 아깝잖아.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무슨 말인지 알지? 네? 아니, 물론 1층을 오래 비워두면 보기 안 좋은 건 알지만 어머님이 거기서 뭐 하시려고요? 뭐 하실 계획이 있으셨어요? 아니, 솔직히 성윤이 아빠도 몸은 성한데 나이가 차서 퇴직하고 집에서 아까운 시간만 보내니 얼마나 답답한지 몰라. 우린 아직 살아갈 날이 많이 남아있는데 나라에서 해주는 건 없으면서 나이가 다 찼으니 퇴직하라 하니 따르긴 해야 하고 모아둔 돈은 없고 노후 마련해 놓지도 못했는데 우리 둘이 집에서 얼마나 생각만 많겠니. 그래서
우리가 꼬부랑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아니고 일할 수 있을 때 해야 하지 않나 싶어서. 그나마 좀 완만한 게 카페이기도 하고 마침 사동 건물 1층에 공실이 생겼으니 거기에 차리려 한다. 예전부터 물장사는 손해보는 장사가 절대 아니라고 했어. 우리도 노후 준비하기도 좋잖니? 어머님, 아버님 두 분이서 카페를 하신다고요? 어머님, 예전엔 그랬을지 몰라도 요즘엔 카페 창업 어려워요. 젊은 사람들도 하다가 금방 문 닫는 게 카페인데 두 분이서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세요? 어머머, 그건 걱정하지 마렴. 우리가 왜 둘이니? 우리 상윤이도 같이 할 생각이다. 상윤이 얘가 젊은 청년도 아닌데 시원찮은 회사 들어가서 월급이나 받는 것보다 카페 사장님 소리 듣고 사는 게 훨씬 낫지? 너도 사모님 소리 듣는 게 더 낫지 않겠어? 젊은 사람들은 끈기가 없어서 그렇게 다들 문을 닫는 거지. 솔직히 카페 일이 뭐 힘들게 있다고 문 닫고 그러는지 이해가 안 간다. 몸도 편할 텐데 다들 너무 쉽게 살아서 그런 거야. 그리고 예전부터 성인이 얘가 하고 다니는 모습이나 행동은 물론이고 얼굴만 봐도 사장님이 어울리지 않겠니? 사업가 체질이라 회사 울타리에 가려져서 제 실력 발휘도 못했던 거겠지. 사람을 다스려야 할 내가 회사에서 얼마나 답답했겠니? 그러니 회사를 그만뒀지. 네? 성현 씨가요? 어머님, 이 사람 카페의 키읔자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바리스타 자격증도 없고 커피 내리는 법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카페를 할 수가 있겠어요? 사람 다스리는 게 얼마나 힘든 건데요. 성현 씨한테 그런 능력이 없는 것 같은데. 요즘에 제빵 자격증 없어도 빵집 차리는 사람도 많고 카페 사장들 중에 자격증 있는 사람 찾는 게 더 어려울걸? 일이 다 알아봤는데 그런 자격증 없이 레시피랑 커피 내리는 방법만 배우면 다 가능하대. 내가 그 쉬운 것도 못하겠어? 남편을 그렇게 못 믿어서 어떡해? 그래. 우리 성현이가 남들 다 하는데 그런 거 하나 못하겠니? 솔직히 너도 잘 생각해봐라. 성현이가 카페가 적성에 맞을지도 모르지 않니? 난 암만 생각해도 성현이한테 가게 하나 차려주는 게 훨씬 좋을 것 같다. 그리고 성현이 혼자서 하는 게 아니고 성현이 아빠랑 나도 같이 도와줄 텐데 뭐가 그리 걱정이니? 혹시 사돈네 건물에 들어가는 게 싫어서 일부러 말 빙빙 돌려서 거절하는 거냐? 어머님, 거절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성현 씨가 할 수는 있겠죠. 아무리 그래도 전 걱정이 많이 되는걸요. 우리나라에서 창업 1순위가 카페인데 폐업 1순위도 카페예요. 그만큼 어렵다는 거죠. 가격 저렴하고 양도 많은데 맛도 좋게 하면 당연히 손님이 많겠죠.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과연 저희뿐일까요? 저희가 생각하는 건 다들 똑같이 생각할 텐데. 그 속에서 이기려면 많이 공부하고 모든 걸 다 쏟아부어도 될까 말까 하고 서비스직 무시 못해요. 얼마나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힘든데요. 그리고 카페 하는 분들이 하는 얘기 못 들어보셨죠? 로망만 가지고 시작하면 안 된다. 이런 막노동인 직업이 없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는 데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는 거니까 절대 쉽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당신도 그런 마음가짐으로 시작하려고 하면 안 되고. 왜 벌써부터 걱정을 이렇게 사서 해? 일단 먼저 부딪혀보고 나서 생각해도 늦지 않잖아. 그리고 내가 안 해서 그렇지 막상 하면 잘할걸? 내가 사장이고 주인이면 아무리 진상도 많아도 웃는 얼굴로 가게 생각해서 좋게 해결하지 않을까? 사람이 감투가 중요하대잖아. 지금까진 누구 밑에서 일하는 사람이었으니까 그랬던 거지. 내가 그러면 절대 문제 만들 리 없어. 아내인 너가 믿어주지 않으면 누가 날 믿어주겠어. 그렇지 않아도 당신한테도 계속 미운 행동만 하고 나도 모르게 자격지심만 생겨서 자책도 많이 하고 자존감도 낮아진 거 알면서. 그래, 혜인아. 남편 기는 아내가 세워주는 거야. 그렇게 생각 많고 걱정 사서 하면 빨리 늙는다, 얘. 무슨 일이든지 니들도 우리도 조금이라도 더 젊을 때 시작을 해야 하는 거야. 우리 상현이가 그만한 일도 못할까 봐. 정 걱정되면 혜인이 너도 조금씩 도와주면서 옆에서 지켜보면 될 텐데. 뭐가 문제니? 이미 성현 씨랑 어머니 생각이 이렇게까지 확고하신데 제가 100번 얘기해도 몸으로 직접 겪어보시는 게 나으시겠죠. 어머님 말씀대로 성현 씨가 누구 밑에서 일할 성격은 못 되는 것 같으니까
일단은 제 건물도 아니고 저희 아빠 건물이니까 한번 여쭤볼게요. 전에 있던 세입자랑 같은 조건으로 보증금이나 월세를 받을지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저희 아빠랑 얘기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어머님께서 직접 저희 아빠한테 연락해 보실래요? 저보단 당사자들끼리 직접 말씀을 나누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요? 예, 혜인아. 우리가 지금 보증금 낼 돈이 있겠니? 그렇게 돈이 있었으면 당당하게 사돈께 먼저 연락드렸지. 우리가 그런 상황이 못 되니까 너한테 부탁하는 거 아니겠어? 그리고 우리는 한 가족인데 가족끼리 그렇게 남들처럼 복잡하게 한다니? 우리가 잘 되면 사돈도 좋은 거 아니겠어? 가족끼리 서로 돕고 살아야지. 혜인이 너도 알다시피 우리 집안에서 지금 돈을 버는 사람이 누가 있다고. 네가 사돈께 잘 얘기 좀 드리면 안 될까? 네? 그럼 그냥 1층 공실을 사용하겠다는 말씀이세요? 누가 그냥 쓴다고 했어? 우리도 염치가 있지. 보증금 없이 일하게 해주시면 열심히 일해서 장인어른한테 월세 따박따박 드리면 되잖아. 처음에만 좀 이해를 해달라는 거지. 대신 월세를 좀 올려서 많이 받으시면 되잖아. 보증금 못 낸 만큼. 그래, 이나. 사돈께 보증금만 좀 안 받아주시면 개업하고 나서 월세 제대로 드리면 되는 거 아니니? 너도 알다시피 나도 그렇고 네 시아버지도 그렇고 나이는 먹어가는데 노후 준비도 해야지. 하나도 못했는데 성인이도 제 벌이도 못하고 있잖니. 가족인 네가 살려줘야지 누가 살려주겠어. 내가 너한테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닌 거 모르겠니? 걱정이 많이 되는 거 잘 알겠는데 우리가 지금 알아보지도 않고 무턱대고 해달라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도 많이 알아보고 계획 세운 다음에 얘기하는 거란다. 이런 말까진 하지 않으려 했는데 우리 성윤이도 혜인이처럼 부모 잘 만났으면 이런 고생하지 않아도 됐을 텐데 다 부모인 내 잘못이지. 내가 혜인이 너한테도 염치가 없다. 저한테 그런 말씀까지 하시고 그러세요. 어머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게 얼마나 자존심도 상하고 쉽지 않은 결심이었는지 알아요. 그래서 저도 어떻게든 도와드리고 싶은데 알고 계셔야 할 게 저희 아빠가 아무리 친한 지인이라도 이런 계약에 있어선 칼같이 하셨던 분이라 제가 어머님이랑 성현 씨 봐서 말씀 잘 드려보긴 하는데 아빠가 안 된다고 하면 그땐 더 이상 어쩔 수 없으니까 깨끗하게 포기하셔야 돼요. 그럼 당연하지. 장인어른이 안 된다고 하셨는데도 고집 부리겠어? 당연히 포기하고 다른 일자리 알아봐야지. 그때는 바로 다른 회사 자리 알아보고 취직할게. 약속! 아이고, 혜인아 정말 너무 고맙다. 역시 사람이 죽는 법은 없다고 우릴 혜인이가 살려주네. 내가 아는 사돈은 절대 거절하실 분 아니야. 얼마나 사람이 정이 많고 좋으시니. 그러니까 혜인이가 사돈께 잘 좀 부탁드려 보렴. 며칠 뒤. 엄마, 아빠, 나왔어. 서준이도 왔어요. 아이고, 우리 서준이. 내 새끼들, 할머니가 너무 보고 싶었어. 애들이 날이 가면 갈수록 크는구나. 애기 때는 전서방하고 판박이더니 이제 슬슬 혜인이 얼굴이 나오네. 그래? 난 아직도 전서방 얼굴밖에 안 보이는데? 날 닮았어야 했는데. 아휴, 그나마 아들이라 다행인가? 아들들이 엄마 닮아서 이쁘면 어떡해. 남자다운 게 좋지. 그래서 너희들 밥은 먹었어? 아니, 아직. 너무 배고파. 밥 먹으면서 아빠한테 말할 것도 있으니까 얼른 밥 먹자. 그래, 다 차려놨으니까 가서 얼른 앉자. 내 새끼들 배고프면 안 되니까 미리 준비해놨지. 와, 상다리가 부러지겠네. 뭐 이리 맛있는 게 많아. 맛있다. 이것도 좀 먹어봐라. 네 엄마가 어제 저녁부터 시장 가서 장 봐서는 새벽부터 음식하느라 정신이 없었다. 왜 그렇게 고생을 했어? 엄마 음식은 아무거나 해줘도 다 맛있는데. 너무 맛있다. 우리 서준이도 너무 잘 먹네. 먹는 거 보기만 해도 배부르다. 그래서 아빠한테 할 말이란 게 뭔데? 그래, 혜인아. 뭔데 집까지 와서 얘기하려고 해? 아, 그게 있잖아. 전화로 하기엔 좀 그래서. 며칠 전에 어머님이 집에 오셔서 말씀하실 건데
아빠 건물 1층에 공실이 생긴 걸 어떻게 하셨는진 모르겠지만 어머님이랑 애들 아빠가 거기서 일 좀 하면 안 되겠냐고 하더라고. 아이고, 벌써 소문이 거기까지 퍼진 거야? 말도 안 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빨리 하셨대? 그래서 사돈이랑 전서방이 뭐라고 했는데 자세히 얘기를 해야 아빠가 먼저 생각을 해보지. 아버님이랑 어머님이랑 성현 씨랑 셋이서 카페를 차리고 싶으시대. 많이 알아보고 생각도 하고 나서 얘기하는 거라면서 내가 아무리 현실을 알려드리려고 해도 말이 안 통하길래 일단 아빠한테 물어본다고 했지. 어머, 요즘 카페 살아남기 얼마나 힘든데? 그런 걸 다 어떻게 하시려고. 성현 씨도 회사 그만둔 지 꽤 됐는데 다른 회사 알아볼 생각도 별로 없어 보이고 어머님 아버님도 그 연세에 어느 회사를 들어가겠냐면서 노후 준비도 해야 하는데 걱정이 태산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자기들 살려줄 사람이 나밖에 없다면서 계속 부탁을 하시니까 딱 거절하기가 너무 힘들었어. 그런 부탁이라면 사돈이 직접 연락을 하셨어도 됐을 텐데. 아니면 전서방이 말했어도 될 것을 뭐하러 너한테 얘기 좀 전달해달라 했대? 참. 그래서 사돈이랑 전서방은 보증금이나 월세 어떻게 생각하고 있다는데? 세를 내주는 거면 그것도 분명하게 알아야지. 그게 아빠, 이게 직접 얘기하기가 좀, 나도 이렇게 얘기하기 힘든데. 왜? 뭔데 직접 얘기를 못해? 아니, 꼭 해줘야 하는 건 아니니까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일단 듣기만 해봐. 엄마랑 아빠도 알다시피 성현 씨네 집이 부유한 것도 아니고 여유가 없잖아. 그래서 어머님이나 아버님도 그렇고 성현 씨도 그렇고 보증금 낼 돈이 없으니까. 일단은 무보증으로 들어가고 열심히 일해서 따박따박 월세 내면 안 되겠냐고. 뭐? 아니, 어떻게 보증금 낼 돈도 없으면서 카페 생각부터 할 수 있는 거야? 지금 내가 이해를 못하는 거니, 혜인아? 모든 초기 자본이 있어야 시작을 하지. 처음부터 빚더미에 앉을 일을 왜 하려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얘기했잖아. 이래서 직접 말 못하는 거라고. 자기들 사정 뻔히 다 알면서 다 같은 가족인데 보증금 낼 돈이 있었으면 찾아뵙거나 연락드려서 직접 말씀드릴 텐데 그러지 못해서 나한테 부탁하는 거라고 하셨었어. 일단 아빠는 가족이니까 자기들 사정 헤아려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 거겠지. 무보증금이라니. 너도 알다시피 아빠가 아는 사람일수록 계약서든 돈거래든 더 깐깐하게 따지는 거 알지? 근데 사돈이랑 전서방이라니 아빠도 고민이 좀 되네. 여보, 근데 내가 이해는 안 되지만서도 사돈이 혜인이 앞에서 내색은 안 했어도 오죽했으면 도와달라 살려달라 소리를 며느리 앞에서 하겠어요. 그만큼 좀 힘든 상황이라는 거 아닐까? 내가 만약 사돈이었어도 며느리한테 찾아와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그래서 나도 더 뭐라고 말씀도 못 드리고 일단 여쭤보겠다 하고 넘어간 거지. 나도 아빠가 정이 많아도 일적으로는 정에 휘둘리지 않는 사람이라는 걸 잘 아니까 이 얘기를 어떻게 전달을 해야 하나 고민 많이 하다가 말한 거거든. 그래도 아빠가 안 된다고 하면 깔끔히 포기하고 성현 씨도 다른 회사 알아보기로 했으니까 괜히 내 생각하면서 결정할 필요는 없어. 아빠가 원하는 대로 해도 되니까 부담 갖지 마. 아무리 그래도 사돈도 많이 생각하고 하신 말씀이실 텐데 내가 만약에 사돈 입장이었어도 가진 게 없는 상태에서 나이만 먹어간다면 똑같이 노후 걱정에 잠 못 이룰 것 같아. 게다가 자식이라곤 전서방 하나뿐인데 그 아들도 돈벌이하고 있지도 않은 상태로 처자식만 있으니 얼마나 미안하기도 하고 눈치도 많이 보이고 걱정이 될 만하지.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는 표현일진 모르겠지만 안 되기도 하고 불쌍하기도 하다. 돈 없이 나이만 먹는 게 얼마나 서러운 일인데 자식이 번듯해서 부모 노후 책임질 수도 없는 상황이라면 더 그렇지. 여보, 내 생각에는 당신이 얼마나 일에 칼 같은 사람인지 잘 알지만 그래도 남도 아니고 혜인이 시아버지의 시어머니이기도 하고 우리 서진이 서준이 아빠 되는 전서방인데 원하는 대로 해주는 게 어때요? 가족끼리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도와줄 수 있는 건 도와줘야죠. 그래야 그게 다 우리 혜인이한테 돌아오는 거 아니겠어요? 보증금이요 뭐.
계약서만 제대로 작성한다면 안 받아도 상관없지. 그리고 이래서 월세 열심히 낸다고 했다며. 아예 한 푼도 안 받고 해줄 순 없지만 보증금 대신 월세를 좀 더 올려서 받는 걸로는 가능할 것 같다. 솔직히 요즘 시세도 있고 다른 세입자들도 다 돈이 있고 귀가 있는데 가족끼리 돈 안 받고 해준다고 하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좋게 보겠어? 혜인이 너가 잘 정리해서 말씀드려보고 괜찮다고 하시면 연락 줘라. 그럼 그때 계약서 가지고 만나야지. 고마워, 아빠, 엄마.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텐데 이렇게 흔쾌히 알겠다고 얘기해줘서. 그리고 보증금 대신에 월세 올려받는 건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 그렇지 않아도 성현 씨가 먼저 그 얘기 했었거든? 어머님이나 성현 씨나 무대포로 공실 내달라고 할 사람 아니니까. 그리고 나도 옆에서 계속 도와줄 거니까 너무 걱정은 하지 마. 그래, 너도 옆에서 계속 아닌 건 아니라고 말도 해주고 도움 계속 주도록 해야 해. 사업 처음 하는 사람은 주변에서 도움을 많이 받아야 바르고 좋은 길로 나아갈 수 있으니 말이야. 너도 잘 모르겠으면 엄마나 아빠한테 물어보고. 알겠지? 그럼 사돈이랑 전서방한테 얘기 잘 해보고 다시 연락 주렴. 1년 뒤. 저 왔어요. 저희 부모님도 같이 오셨어요. 어머, 사돈 오셨어요? 사돈이라고 해야 하나? 건물주님이라고 해야 하나? 잘 지내셨죠? 건물주님이 뭐예요, 가족끼리? 장모님, 장인어른 오셨어요? 갑자기 어떻게 오신 거예요? 무슨 일이라도... 아니야. 그냥 와본 지도 오래된 것 같기도 하고 건물에 문제 없는지 한번 확인할 겸 온 거지. 우리 신경 쓰지 말고 하던 일 계속하게. 제가 사돈 같았으면 아무리 가족이었어도 사정 봐주면서 자리 내주기 힘들었을 거예요. 근데 제가 얼마나 복이 많으면 이런 사돈을 만나서 가게를 차릴 수 있었겠어요. 다시 한번 너무 감사드려요, 정말. 아유, 감사 인사는 전에도 계속 하셨잖아요. 저희가 가족으로 만난 인연인데 어렵거나 힘든 일이 있으면 서로 도와야죠. 그러니까 그만 감사하셔도 돼요. 여보, 근데 지금 점심시간이면 가장 바쁠 시간인데 가게가 왜 이렇게 텅텅 비었어? 혜인아, 어떻게 매일 바쁘겠니? 이런 날도 있고 저런 날도 있는 거지. 장사라는 게 다 우리 마음처럼 되는 게 아니지. 우리 혜인이가 이렇게 욕심이 많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없을 수가 있나? 요즘 계속 없는 것 같은데. 근데 어머님, 아버님은 어디 가셨어요? 아, 아빠 약속 있다고 아침부터 나갔었어. 요즘 이런저런 약속이 많으신가 보더라고. 그래. 그리고 카페 차렸다고 하니까 주변에서 궁금한 게 많은지 만나달라고 난리다 난리. 나이 먹고서도 약속 많은 게 좋은 거지. 그리고 성윤아, 사돈 어른들 음료 타드려야지. 귀한 걸음 해주셨는데 그냥 보내드릴 순 없잖아. 제 아들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참 일을 잘한다니까요. 그럼 전서방이 제일 잘하는 걸로 부탁할게. 전서방이 아니라 전 사장님이라고 해야겠는데. 에이, 장모님, 편하신 대로 부르세요. 천천히 기다리시면서 가게 둘러보세요. 근데 저번에 왔을 때보다 좀 지저분해진 것 같은데. 아무리 식당이 아니라고 해도 항상 청결해야지. 그럼요. 근데 오늘 제가 허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아직 청소를 다 못해서 그런 거예요. 저희 평상시에 얼마나 깨끗한데요. 아무리 그래도 이게 오늘 하루 안 했다고 생길 먼지들이 아닌데. 사돈이 어련히 알아서 하실까. 잔소리할 생각이거든. 먼저 나가요. 음료 나왔습니다. 자, 혜인이는 과일 주스. 잠깐만. 이게 뭐야? 우리 가게에 안 좋은 글들이 왜 이렇게 많이 올라왔어? 우리 너무 지저분해요. 저번에 가게에서 커피 마시다가 바퀴벌레를 본 것 같아요. 그 후로 바퀴벌레 나타날까봐 무서워서 못 가겠어요. 커피를 받아서 마시는데 세제 맛이 나서 말씀드리니까 자기는 아무 문제 없이 탔다고 입맛이 오늘따라 이상한 거 아니냐며 덜컥 화를 내셔서 기분이 상했네요. 먼저 손님이 맛이 이상하다고 말을 하면 죄송하다고 해야 하는 게 순서 아닌가요? 다신 가지 않겠습니다. 이게 다 뭐예요? 아니, 혜인아, 그게 있잖니. 이런 안 좋은 글들이 많이 올라왔던 거 알고 계셨어요? 저거 다 거짓말이야. 너무 신경 쓰지 마. 설마 우리가 이렇게 일을 했겠어?
이렇게 많은 글들이 어떻게 다 거짓말이야. 누가 이렇게까지 아기를 품고 지어낼 수가 있겠어. 설마 어머님이랑 당신 지금까지 나 없을 때마다 이렇게 해왔던 거야? 그 얼마 되지도 않는 글만 읽고 오해를 하면 어떡하니 혜인아? 얼마 되지 않는다고요? 제가 읽은 게 다가 아니고 너무 많아서 읽기도 힘들어서 그만한 거예요. 당신 이게 뭐야? 커피에서 세제 맛이 나는 것도 말이 안 되는 일인데 그걸로 손님이 말을 하니까 어떻게 입맛이 이상한 거 아니냐면서 화를 낼 수가 있어. 아니, 솔직히 내가 잘못한 건지 진짜 손님 입이 이상한 건지 모르잖아. 자기 입이 이상한 건 생각도 안 하고 다른 손님들도 많이 있는데 그걸 주방까지 와서 다 들리게 말을 해?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야? 당신이라면 기분 좋겠어. 오히려 더 열내면서 다신 그 가게 가고 싶은 생각 들지도 않을 거면서. 어머님이 옆에서 보셨으면 어떻게 해서든 말리시고 해결을 하셨어야죠. 아니, 상윤이가 틀린 말 한 것도 아닌데 애한테 뭐라 그러니? 동네 수준이 떨어져서인지 그런 진상 손님들도 한두 번이지 여러 번 반복되면 얼마나 스트레스 받는지 알기나 해. 우리처럼 하루 종일 카페에 있는 것도 아닌데 너가 어떻게 다 알겠니? 동네 수준이 떨어지다니요.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장사를 했다라고밖에 설명이 안 되는데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피크 시간인데도 손님이 없는 겁니까, 사돈? 자네가 말해보게. 어떻게 장사를 하면서 자기 입맛에 맞는 손님들만 있을 수가 있겠어? 이런 꼴 저런 꼴 다 보면서도 꿋꿋이 이겨내야 하는 게 장사인데 정말 글들에 올라온 게 사실이야? 내가 분명히 말했었잖아. 카페 만만히 보면 안 된다고 손님 상담하는 게 쉬운 일 아니라고 얘기했었는데 다 할 수 있으니 믿어보라고 사장이란 타이틀 가지고 내 가게를 운영하는데 그까짓 것도 못하겠냐면서 떵떵거렸을 땐 언제고. 어머님도 그래요. 성현 씨가 엇나가는 행동을 하면 어머님이 붙잡으셔야죠. 뼈 깎는 노력 없이 성공할지 망할지도 모르는 자영업에 그런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을 하신 거예요? 그럴 거면 저를 왜 설득시키고 저희 아빠한테 얘기 좀 전해달라는 부탁을 하신 거예요? 아니, 나도 할 만큼 했어. 그냥 지들 마음에 안 들면 앞으로 우리 가게 안 오면 되지. 모든 사람들이 보게끔 이렇게 인터넷에 글 올리는 게 치사한 짓 아니야? 장인어른, 저희가 이상한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이 아예 처음부터 마음 먹고 우리 가게 망하게 하려고 한 거라니까요. 사장 안에 있죠? 오늘은 있네 있어. 맨날 어딜 그렇게 싸돌아다니는지 보이지도 않더니. 같이 장사하는 사람들끼리 상도덕을 지켜야죠. 당신들 때문에 우리 가게가 얼마나 피해를 입는지 알기나 해요?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무슨 피해를 입어요? 건물주님? 건물주님이 왜 여기에... 안녕하셨어요. 건물주님, 만난 김에 말 좀 해야겠습니다. 제가 아주 미치겠습니다, 건물주님. 매출이 바닥치게 된 건 다 저 사람들 때문이라고요. 처음엔 이 카페에서만 손님이 떨어지더니 지금은 이 건물 자체에 찾아오는 손님들이 없다고요. 제가 계속 한마디 하고 싶어도 사장 얼굴 한번 보기가 얼마나 힘든 건지 올 때마다 가게에 없더니 오늘 혹시나 싶어서 왔는데 떡하니 있네요. 건물주님, 혹시 이 사람들이랑 아는 사이 맞으세요? 대체 어떤 사이이시길래 이런 사람들을 우리 옆 가게에 들이신 거예요? 제 사위랑 사돈 어른 되는 분들인데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길래 그러십니까? 건물주님 사위랑 사돈분이시라고요? 그럼 다 알고 계셨어요? 이 사람들이 건물주 행세를 하면서 저는 물론이고 다른 세입자들한테도 얼마나 못살게 굴었는지 말도 못합니다. 게다가 손님들한테는 어떤데요? 밑에 사람 대하듯이 손님들한테도 얼마나 갑질을 했는지 상상도 못하실 겁니다. 담배 피우던 손으로 손님한테 드릴 음료를 만들고 빨대 입 닫는 부분도 막 만지고 그걸 손님들도 다 알아요. 그렇게 장사해서 망할 거면 지들만 망하지 왜 우리까지 피해를 봐야 하냐고. 아니, 우리가 무슨 건물주 행세를 했다고 해요? 거짓말을 해도 어쩜 이렇게 뻔뻔하게 하는 건지. 이래서 사람들한테 정주면 안 된다니까. 우리가 얼마나 잘했는데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아주 그냥 사람 잡겠네, 사람 잡겠어. 뭐요? 이런 식으로 발뺌을 하면 곤란하지.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당신네들이 어떻게 했는지 다 얘기해봐요. 이게 다 무슨 소리야? 건물주 행세를 하다뇨. 제가 있을 때 그런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는데? 설마 저 없을 때 이러시려고 가게에 오래 못 있게 있던 거예요? 어머님, 성현씨, 말 좀 해보세요. 저기요, 사장님.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여기서 이러지 마시고 저랑 따로 하면 되지. 왜 남의 가게에 와서 행패입니까? 자네 가만히 있게. 사장님이 괜히 이러시겠어?
내가 사장님 오래 알고 있었어도 이렇게 흥분한 모습을 처음 봤는데 그동안 쌓인 게 많으시니까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겠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야 풀든지 하지 계속 얼굴 볼 사이에 안 좋게 지내면 되겠어? 따로 얘기를 하자고요. 지금까지 제가 가게에 몇 번을 찾아왔는지 아세요? 그때마다 머리카락 한 올조차도 못 봤는데 뭘 따로 얘기를 합니까? 화장실이든 테라스든 공동으로 사용하는 건데 관리도 같이 해야죠. 세상에, 자기들이 누군지 아냐면서 어떻게 청소 따위를 하냐고 할 수가 있는 거냐면서 눈에 쌍심지를 키고 언성 높이면서 쫄딱 망해서 쫓겨나도 원망하지 말라면서 눈앞에 보인 물건이란 물건은 다 집어던지고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지들이 화내면서 집어던진 것들까지도 자기들은 건물주인데 건물주가 이런 걸 하겠냐며 세입자들이 당연히 치워야 하는 거니 말하지 않아도 알아서 치워놓으라 하질 않나. 상식적으로 수도세도 공동으로 사용을 한 건데 공평하게 배분을 해야지. 자기들만 쏙 빼놓고 다른 세입자들한테 더 내야 한다고 안 내면 수도 끊기게 하겠다 협박하는 건 기본이었습니다. 왜냐고요? 자기들은 건물주니까 세입자들한테 건물을 사용할 수 있게 내어줬으니 그에 맞게 알아서 비위 맞추라는 거죠. 네? 지금 이거 지어내신 게 아니고 정말 있던 일 말씀하시는 거 맞죠? 제가 무슨 이득을 본다고 이런 얘기들을 지어냅니까? 한이 뗀 굴뚝에 연기 난답니까? 그뿐만이 아니에요. 손님들한테는 어떻게 했는데요? 손님이 뭐 하나 말이라도 하면 바로 인상 찌푸리면서 내가 커피나 팔 사람 같아 보이냐, 커피 타고 있으니 만만해 보이냐면서 손님이 왕이라는 건 다 예전 말이지 아직까지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냐며 삿대질은 기본에 자기들처럼 건물 하나라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세상 살기 힘들다며 비아냥거리는데 어떤 얼빠진 사람들이 여기서 돈 주고 사 먹겠어요? 그러니 발길이 뚝 끊기지. 그러든지 말든지 신경 쓰고 싶지도 않은데 왜 피해를 우리까지 받아야 하냐는 거지. 참나, 저희가 언제 건물주라고 하면서 다녔어요? 말을 하실 거면 똑바로 하셔야죠. 건물주가 우리 와이프의 아버지이자 제 장인어른이니까 나중에 와이프가 물려받으면 그때 건물주가 된다고 그랬지. 누가 지금부터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 말을 들으려면 제대로 말을 들었어야지. 나중에 우리가 건물주가 될 거니까 지금부터 잘하라고 한 거 가지고 누가 들으면 지금부터 건물주라고 하고 다닌 줄 알겠네. 말이란 게 아다르고 오다른데 전달해 가면 똑바로 전달해야죠. 우리 며느리랑 사돈이 듣고 오해하면 어떡하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와, 이렇게 두 분이서 저 하나 바보 만들려고 하시나 봐요? 제가 지금 없는 소리 있습니까? 제가 분명히 그랬죠? 나중이건 나발이건 아직 되지도 않은 건물주 행세하면서 이러지 말고 전 그러고 싶으면 당신들이 건물주란 증거를 가져오라고. 근데 그때 뭐라고 하셨었죠? 며느리 아버지가 와이프 아버지가 건물주면 내가 건물주지 그걸 굳이 말로 해야 하냐면서 앞으로 월세든 보증금이든 다 오를 거라고 으름장 놓지 않았어요? 얼굴도 잘 보지 못하는 건물주보다 건물주 가족인 우리한테 더 잘 보이고 잘해야 한다라고 다른 세입자들한테도 협박하고 명절 때 명절 선물 안 보낸 사람들한테는 사람 취급도 안 했잖아요. 여보, 지금 사장님이 하신 말씀 다 사실이야? 우리 아빠랑 나 팔면서 건물주 행세하면서 사람들 못 살게 굴었던 게 정말 사실이냐고. 어떻게 이렇게 우리 아빠 얼굴에 먹칠을 할 수가 있어? 전서방과 사돈 정말 그렇게 행동하고 계셨습니까? 다른 세입자들이나 손님들이 어떻게 전서방과 사돈 발밑에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까? 설령 사돈과 전서방 말대로 건물주였다고 쳐도 대체 어떤 건물주가 그런 생각을 하고 산답니까? 아니, 그게 아니고. 아니긴 뭐가 아니에요. 어머님, 사장님이 말씀하신 거 들어보니 성현 씨가 가게에 붙어있던 적도 별로 없는 것 같은데요? 제가 가게에 있을 때만 열심히 하는 척하고 제가 나가면 바로 성현 씨도 나갔던 거겠죠. 아버님은 오시지도 않고 어머님도 저렇게 대충 일하셨단 거 아니에요. 야, 말이 좀 심해진다. 뭘 대충 이래. 이게 얼마나 힘든 줄 알아? 솔직히 장인어른 건물이면 네 건물이고 네 건물이면 내 건물이지. 어차피 그렇게 될 거 조금 미리 건물주에 행세한 게 그렇게 큰 잘못이냐? 아우 진짜 더 이상 이 짓거리 못하겠네. 그게 무슨 개소리야? 개소리? 그게 남편한테 할 소리야. 너도 지금 나 보잘것없다고 무시하는 거 맞지? 그렇게 생각했었으니까 개소리라고 하는 거 아니야. 자네 그만하지 못해. 어디 내 앞에서 혜인이한테 큰 소리를 내? 그리고 말 똑바로 하게. 내가 내 딸한테 넘겨줄 수는 있어도 자네한테 넘겨준다고 한 적이 없는데 그게 왜 자네 건물이 되는 건가? 어머 사돈 진정하세요. 그렇게 감정적으로 하실 게 아니고 애들이 부부인데 부부 재산은 공동이지요.
사돈이 혜인이한테 건물을 주면 그게 당연히 우리 성현이 건물도 되는 거지요. 설마 혜인이한테 주실 생각이 없으신 거예요? 저희 아빠가 주시든 안 주시든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전 아무 상관 없고 받고 싶단 마음도 없는데요? 왜 어머님이랑 성현 씨가 더 눈에 불을 켜고 내놓으라고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받고 싶은 마음이 없다고? 따박따박 들어오는 월세 받으면서 사는 게 최고인 거 모르는 사람이 있냐? 나도 좀 부자 부모 덕 좀 받으면 안 되는 거야? 우리 집엔 알다시피 넘겨줄 재산이 없잖아. 그럼 너희 집에서 받으면 되는 거 아니야? 솔직히 건물 안 받을 거면 내가 왜 카페를 한다고 했겠어? 내가 옹졸하게 커피나 타고 서빙이나 할 사람도 아닌데. 일찌감치 들어와서 다른 세입자들한테 내가 누군지 알려주면서 안면도 트고 관리도 하면 좋으니까 그런 거지. 뭐? 당신 설마 그 속셈이었던 거야? 열심히 하겠다고 할 수 있다고 얘기한 건 진심이 아니었고 그 더러운 속셈을 가지고 아빠한테 공시를 내달라고 했던 거니? 그럴 거면서 왜 나한테 믿어달라고 내가 아니면 누가 믿어주냔 말은 왜 했냐고. 혜인아, 우리만 속물인 것처럼 얘기하지 말어라. 너도 알다시피 보증금이란 건 우리 나갈 때 돌려받는 돈인데 어차피 우리가 건물을 받게 되면 그 돈이 그 돈 아니겠니? 그렇게 따지면 굳이 처음부터 보증금을 낼 필요가 없는 거지. 근데 처음부터 그렇게 얘기하면 다른 세입자들이 뭐라 생각하겠니? 그러니까 우리도 월세 따박따박 낸 거지. 솔직히 한 푼이 아쉬운 우리 상황에서 월세 주는 것도 아까운데 받을 건물 생각하며 냈던 건데 이제 와서 건물을 안 준다고 하면 우린 지금까지 헛고생한 것밖에 더 되니? 어머님, 말이 되는 소리를 하세요. 언제부터 이 건물이 어머님이랑 성현 씨한테 간다고 되어 있었어요? 아빠가 저한테 물려주기로 한 약속이 되어 있던 건가요? 아무 얘기도 없었는데 왜 마음대로 생각하고 결정하셔선 헛물을 켜시는 거예요? 헛바람 찬 사람들이 잘못이지 저희가 잘못한 것 마냥 저희한테 적반하장으로 따지고 드는 건 대체 무슨 경우예요? 진짜 건물 하나 가지고 온갖 유세는 다 떠네. 이래서 부모 잘 만난 사람들은 재수가 없다니까? 엄마랑 내가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지 않겠어? 딸인 너한테 물려주시는 게 당연한 거니까 조금 미리 앞서 나간 게 잘못은 아니잖아. 처음부터 그런 줄도 모르고 부탁 들어주면 그때부터라도 정신 차리고 가정을 위해 부모님을 위해 열심히 일할 줄 알았는데 당신 어떻게 사람을 배신해도 이렇게 배신을 해? 어머님도 저한테 그런 부탁하시는 게 쉬운 게 아닌데 사정하며 말씀하시길래 어머님 믿고 알겠다고 허락한 거였어요. 예, 사람들이 들으면 욕하겠다. 우리가 무슨 배신을 했다 그러니? 혜인아, 너무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마라. 솔직히 네 아빠가 건물 준다는 얘기만 속 시원하게 했어도 우리가 이렇게까지 얼굴 붉히며 얘기를 하겠니? 좋게 얘기하고 넘어가도 될 일을 가지고 가족 좋다는 게 뭔데? 딸이 아니면 대체 이 건물을 누굴 주려고? 며느리를 딸처럼 사위를 아들처럼 생각해야지. 부모라면 자식한테 뭐라도 더 해주려고 안달인 게 당연한 건데. 능력이 없는 것도 아니고 그 많은 돈이랑 건물은 죽을 때 보따리에 싸서 가려는 건가? 솔직하게 전 혜인이한테도 실망했고 사돈들한텐 더 서운하고 실망했네요. 우리 성현이 사위로 받아들였으면 아들이라 생각하고 물려주시면 되는 거지. 꼭 이렇게까지 하셔야겠어요? 어머, 사돈이 참 말씀을 이상하게 하시네요. 전서방을 저희가 얼마나 생각했는데요. 꼭 물질적으로 보여야지만 가족으로 인정한 게 되는 건가요? 그렇게 따지면 사돈은 우리 혜인이를 가족으로 받아들이고 물질적으로 뭘 해주셨는데요? 장모님, 저희 부모님은 자식이라면 끔뻑 죽고 목숨이라도 팔아서 자식한테 줄 수 있는 건 다 주셨을 겁니다. 장모님과 장인어른께서는 그러지 않으시는 분들이라는 걸 이제야 알았네요. 거참, 남의 가족사에 끼어드는 건 아닌데 제3자의 입장으로 옆에서 계속 듣는데도 어이가 없는데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 말입니까? 막걸리입니까? 뭐 어느 정도 말이 되는 말을 내뱉어야 듣는 신용이라도 하지. 뭐라 하든 듣지도 마세요. 네, 그렇지 않아도 말하려 했는데 사장님이 먼저 해버리셨네요. 거세입자분들 이제 그만 조용히 좀 하시죠. 남이 건물에서 소란 피우지 마시고 그런 감정팔이 사연팔이는 댁들 집에 가서 하시고 오늘 안으로 임대인의 권한으로 계약 해지 진행하고 퇴거 요청 통보합니다. 네? 뭐라고요? 왜 이렇게 어려운 말을 사용하시는 건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네. 성윤아, 사돈이 지금 무슨 말을 하시는 거니? 나도 잘 모르겠는데? 일단 해지 어쩌고 퇴거 어쩌고 하시는 거 보니까
우리 보고 나가라고 하시는 것 같은데? 아무리 건물주라고 해도 마음대로 나가라고 못 하시는 거 모르십니까? 건물에 눈이 멀어서 계약서 작성하실 때 제대로 읽어보지도 않았나 봐. 그저 신나서 물불 안 가리고 도장부터 찍더니 가장 기본적인 임대인도 못 알아먹니? 임대인이 우리 아빠, 너희는 임차인. 알겠니? 아니, 임차인이건 임대인이건 그게 무슨 상관인데 우리 보고 나가라 말아야? 그러니까 계약 진행하실 때 서류 꼼꼼히 살펴보셨어야죠. 제가 보증금도 안 받고 편히 봐줘가면서 가게를 내주는데 그만한 조항도 안 적었을까 봐요. 1. 임차인이 월 임대료가 미납될 시 경고 및 독촉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고 계약의 취소와 동시에 현재까지 밀린 월세 총액과 체납이자 기타 손해금액을 청구할 수 있다. 2. 관리비가 없는 조건으로 임차인은 임차기간 중에는 임차한 상가 및 주변을 청소 및 관리하며 임대인은 유지수선 의무를 부담하지 않으면 영업 중에 발생하는 모든 사고 및 법적 문제는 임차인이 책임진다. 3.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 기간 중 발생하는 민형사상의 책임과 금전적인 손실금도 함께 책임진다. 분명히 계약서에 적혀져 있었고 충분히 확인할 시간 드렸고 거기에 서명도 직접 하셨습니다. 그런 게 다 어디에 적혀 있었어요? 근데 1번 임대료 미납에 대한 조항 있죠? 벌써 2, 3개월 월세 미납되었는데도 가족이란 이유로 가만히 기다리기만 했는데 이젠 기다릴 필요가 없네요. 밀린 월세 총액과 체납 이자까지 주셔야 하고 2번 관리비가 없으니 청소는 알아서 하라는 조항도 지키지 않으셨죠? 다른 세입자들에게 미루기만 했지 하지 않으셨고 오히려 저희가 내어드린 가게의 상태에서 굉장히 많이 오염되었으니 책임지셔야 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임차인은 계약기간 중 발생하는 민형사상의 책임과 금전적인 손실금 책임 또한 그쪽들이 들어와서 우리 상가 수입에 대한 막대한 손실을 입혔으니 그에 따른 책임도 지셔야 할 겁니다. 그리고 건물주 행세하며 돌아다닌 것도 명예훼손 및 사칭, 사기죄에 해당하니 꼭 죄가 받으셔야 할 겁니다. 장인어른, 혜인아,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 거야? 우린 그냥 조금 설레발 친 것뿐인데 이렇게 법적인 용어 사용하면서 죄가까지 물어야 하는 거냐고. 그래, 그렇게 어려운 말들 사용하면 우리가 덜컥 겁부터 먹을 줄 알고 일부러 그러는 거 다 안다. 사돈도 우리한테 그러실 수 없을 거고. 네? 사돈이라뇨. 다음 생에서도 우리가 다시는 사돈을 만날 일은 없을 것 같네요. 저희는 이 시간 이후로 혜인이 데리고 올 겁니다. 당연히 이혼도 진행할 거고요. 이 가게에 대한 것도 소송 들어갈 테니 하실 말씀은 저희 변호사랑 하세요. 가진 것도 쥐뿔도 없는 집안에서 욕심을 과하게 부리면 결과가 이렇게 된다는 걸 아셨어야죠. 우리한테 받고 싶은 게 있으면 내줄 수 있는 게 하나라도 있어야지. 혜인이를 위해 불쌍한 사람들 적선한다 생각하고 도와주려 했더니 감히 어디까지 넘보는 거야? 잠시라도 건물주 행세하면서 떵떵거리고 다녔으니까 바라시는 꿈 어느 정도 이뤄본 거긴 하겠네요. 그럼 그 행복한 기억 가지고 앞으로 다가올 불행 걱정이나 하세요. 지금까지 긴 제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물에서 건져줬더니 보따리 내놓으라는 심보가 이런 게 아닐까 싶네요. 가족이니까 편의를 봐주고 어떻게든 도와주려 했던 사람이 선의를 무시하고 과한 욕심만 부리더니 결국엔 돈과 권력 앞에서 두 손 두 발 다 들게 됐네요. 저희 아빠는 그런 사람들과 가족으로 지냈던 시간이 아까워서라도 본때를 보여주겠다고 하셨고 변호사와 함께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계약 위반에 대한 소송권은 물론 사칭하고 다녔던 것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말이죠. 게다가 다른 세입자분들까지 한마음 한뜻으로 지금까지 당한 거 다 갚아주겠다며 협박, 모욕, 사칭 등 걸 수 있는 죄목은 다 걸어서 고소 진행하셨습니다. 아, 물론 제 이혼까지도요. 그동안 가장으로서 경제활동도 없었고 두 아들 양육비, 생활비, 지원도 없이 아내에 대한 의처증과 의심병만 있던 걸로도 충분한 증거가 되더라고요. 현실적인 노력은 하지 않고 신세 한탄만 하는 두 모자에게 질릴 대로 질렸고 서준이가 그런 모습을 보고 배우면 안 되죠. 분수에 안 맞는 욕심으로 결국 파국을 맞이하게 된 시모와 전 남편. 이래서 검은 머리 짐승은 거두는 게 아니라는 말이 있나 봅니다. 선생님, 저 검사 결과가 어떻게 나왔나요? 검사 결과 유방암으로 보입니다. 최악의 상황은 아닙니다. 사진을 보면 여기 혹 같은 게 있죠? 이 정도면 유방암 2기로 볼 수 있어요.
선생님, 이기면 이제 저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거죠? 수술 날짜를 빠른 시일 내로 잡으시는 게 좋고 항암 화학 치료랑 방사선 치료를 병행하는 게 좋을 듯합니다. 이번 주 말 정도 어떠신가요? 제가 애들도 있고 2주 후에 명절이어서 바로 수술하긴 힘들 것 같습니다. 혹시 날짜를 곧 다시 잡아도 될까요? 네, 지금은 명절 때도 무리하시면 안 돼요. 치료는 최대한 빨리 시작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 치료하면 앞으로 문제없이 잘 살 수 있는 건가요? 항암 치료가 너무 힘들다는 얘기가 많았어서 너무 걱정이 됩니다. 항암 치료는 사람마다 경과, 부작용 모두 다르게 나타납니다. 하지만 이기니까 수술하고 꾸준히 치료받으시면 괜찮으실 거예요. 주변 환경에 스트레스 받지 않고 치료하고자 하는 긍정적인 의지도 중요합니다. 환자분이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주변 분들도 많이 신경 써주셔야 할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빠른 시일 내에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저녁. 여보, 나 저번에 건강검진 했을 때 병원에서 재검사가 필요할 것 같다고 했던 거 기억나? 사실 오늘 그 결과가 나왔는데 결과가 많이 안 좋아. 왜? 병원에서 뭐라고 하는데? 설마 암이라도 걸렸대? 유방암이래. 유방암? 뭐 심각하대? 이기래. 아 참, 갑자기 이게 무슨... 너 평소에 아픈 데도 없었잖아. 왼쪽 가슴 쪽이 가끔 답답하고 쪼이는 느낌이 있었는데 그냥 스트레스성인가 보다 했어. 나 무서워. 선생님이 최대한 빨리 수술하는 게 좋다고 했는데 명절 때문에 날짜 못 잡았어. 그치. 명절에 우리만 안 갈 순 없잖아. 맞다. 오늘 집에 엄마 오는 거 얘기했나? 오늘? 아니? 갑자기 어머니가 왜 오셔? 그냥 오늘 오신다고 며칠 전에 연락 왔었는데 전달하는 걸 까먹었어. 나 오늘 결과 듣고 너무 놀라서 머리가 미친 듯이 아파. 이런 날에 어머님이 오시면 어떡하자는 거야? 뭐, 내가 일부러 그랬냐? 일단 저녁부터 차리자. 엄마 왔는데 먹을 게 없으면 안 되잖아. 치료하면 괜찮아질 거야. 아직 치료 시작 안 했으니까 너무 환자처럼 푹 꺼져 있지 말고 오늘 엄마한테도 너 아픈 거 얘기하자. 아니야. 오늘은 말고 내가 다시 말씀드릴게. 일단 음식부터 할게. 엄마 30분 내로 도착하실 것 같거든? 빨리 해야 돼. 애들 학원 데리러 갔다 올게. 알았어. 잠시요. 나왔다. 나도 왔어요. 배고파. 빨리 밥 먹어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일찍 오셨네요. 아가씨 온다는 말은 못 들었는데? 네. 언니 요리 잘하니까 얻어먹으러 왔죠. 오늘 반찬에 고기는 있어요? 국도 저번에 소고기 묵국인가? 맛있던데. 아가씨, 그게... 제가 오늘은 어머님이랑 아가씨 오는 걸 방금 전에 들어서 아직 식사 준비를 못했어요. 괜찮으시면 오늘만 한정식이나 탕으로 시켜 먹는 게 어떨까요? 뭐? 저녁을 시켜 먹어? 넌 늙은 시엠이 데려다 놓고 배달 음식을 대접하고 싶니? 내가 며느리 그렇게 가르치던? 싸가지 없는 년, 밥도 안 차리고 뭐 있어? 너 놀다가 이제 들어왔지? 아니에요, 어머니. 저 급한 볼일이 있어서 잠깐 나갔다 온 거예요. 급한 볼일이 뭔데? 말 못하는 거 보니 개뻥이구나. 그리고 시켜 먹는 음식 저것들 다 조미료 덩어리야. 그딴 걸 시애미한테 주는 며느리가 어딨니? 내 친구들이 들으면 미친년이라고 손가락질할 거다. 알겠어? 당장 차려서 와. 언니, 제가 들어도 언니가 심했어요. 엄마한테 혼날 줄 알았다니까. 노느라고 밥도 안 하면 어떡해요? 진짜 우리 오빠 맨날 굶는 거 아닌가 몰라. 어머님, 그리고 아가씨. 저 사실 몸이 안 좋아서 병원 다녀왔어요. 그리고 평소에 저녁 매일 잘 차려서 먹어요. 오늘만 식사 시간이 좀 늦어진 거예요. 제가 최대한 빨리 음식 해볼게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잠시 후. 역시 맛있어. 넌 다른 건 다 못하는데 음식은 기가 막히게 잘한다니까? 이렇게 잘하면서 왜 안에서 욕을 들었는지 몰라. 참, 이 나물이랑 제육볶음은 명절날에도 해라. 식구들도 같이 먹으면 딱 좋겠다. 엄마, 그냥 명절 음식 언니 보고 다 하라 해요. 잘하는 사람이 해야죠. 저, 맛있게 먹어주셔서 감사해요. 근데 제가 이번 명절에 음식을 못하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머리 텅 빈 소리하고 자빠졌네. 며느리가 음식 안 하면 누가 명절에 음식을 하니? 설마 명절에 여행 간다 이런 소리를 찌꺼리는 건 아니죠, 새언니?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두 분 오셨으니까 오늘 말씀드릴게요. 사실 제가 암에 걸렸습니다. 이번 명절 땐 제가 못 갈 것 같습니다. 죄송해요. 언니, 명절 음식이 아무리 하기 싫어도 그렇지 아픈 걸로 뻥을 쳐요? 미친년, 딱 봐도 멀쩡해 보이는구만. 네가 무슨 암이야? 시미가 그런 뻥에 속을 만큼 우스워 보이냐? 어? 사돈이 명절 음식 하기 싫으면 암 걸렸다 뻥치라고 가르치든? 거짓말 아니에요. 저도 오늘 낮에 병원 가서 알게 됐어요. 야, 수술 날짜 명절 후에 잡으면 그 사이에 죽기라도 한다니? 어? 그래, 네 몸뚱아리에 암이 들어있다 쳐. 그러면 2주 만에 그게 뭐 여기저기 퍼지기라도 한대. 당연히 명절 후에 수술 날짜를 잡아야지. 별것도 아닌 걸 가지고 어디서 명절에 생으로 날려먹으려고. 못된 년. 어머니, 제가 유방암 2기여서 수술 날짜 빨리 잡아야 한대요. 명절 전에 수술을 해. 이게 보자보자 하니까. 야!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이 개 같은 년이? 요즘 암에 안 걸리는 사람이 어디 있다고 유난이야? 니 년이 명절에 일하기 싫어서 수술 날짜 빨리 잡아달라고 했지? 언니, 근데 아까 밥도 잘 먹던데 다 꾀병 아니에요? 그리고 유방암 이기면 완전 초기잖아. 솔직히 암 걸려도 초기고 안 아프면 일할 수 있거든요? 다들 정말 너무하시네요. 원래 이번 주 주말에 수술 날짜 잡자고 했는데 제가 명절 때문에 조금만 미루자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2주 이상은 안 미뤘으면 좋겠다고 해서 말씀드린 건데 이런 반응일 줄 몰랐네요. 저 두 분이랑 같이 밥 먹긴 힘들 것 같아요. 드시고 가세요. 전 나가볼게요. 저 싸가지 없는 년이 지 불리하니까 사람 말 개무시하고 나가는 것 좀 봐. 아우. 언니, 오빠한테 이상하게 꼰지를 생각 마요. 오빠 우리 편. 며칠 후. 엄마, 저예요. 명절 얼마 안 남았는데 좋지 않은 소식을 전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대체 무슨 일이야? 엄마, 저 사실 암에 걸렸어요. 뭐? 너가 암에 걸렸다고? 네. 며칠 전 병원에서 조직검사 결과 들었고 유방암 2기예요. 최대한 빨리 수술해야 한대요. 죄송해요. 유진아, 너 몸은 괜찮아? 일단 빨리 수술부터 하자. 2기잖아. 수술하고 항암 치료 잘 받으면 앞으로 사는데 문제 없을 거야. 당장 수술 날짜부터 잡어. 엄마랑 같이 병원 가자, 어? 네, 엄마. 근데 수술 날짜 잡기 전에 문제가 있어요. 명절 전에 수술을 하면 제가 시댁에서 일을 못해서 어머님한테 말씀드렸는데 절대로 안 된대요. 암은 누구나 다 걸리는 거고 명절 후에 수술해도 달라지는 게 없는데 일하기 싫어서 괜히 꾀병 부린다고. 더 심한 말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수술 날짜 잡기가 너무 눈치 보여요. 진짜 시댁에서 그렇게 말했니? 거긴 너를 딸이 아니라 밥 해주는 식모로 생각하는구나. 그 집 때문에 너 수술 날짜 미룰 필요 전혀 없어. 너 몸이 제일 중요하잖아. 참, 너가 얼마나 심한 말을 들었으면 아픈 애가 이런 걱정을 할까 싶어서 엄만 너무 속상하다.
며느리가 명절 때 일을 안 하는 건 가정교육을 제대로 못 받은 거라고 하셨어요. 그 얘기 들으니까 엄마 욕보인 것 같아서 너무 미안하고 이럴 때 아픈 제 자신이 너무 싫었어요. 유진아, 시댁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마. 그렇게 걱정되면 음식은 엄마가 해줄게. 윤서방한테 명절 당일날 보내면 되잖아. 병원 가서 수술 날짜부터 잡자. 회사에도 휴직 신청서 내렴. 딸, 넌 엄마한테 정말 소중한 사람이야. 제발 엄마 옆에 오래오래 있어줘. 네, 엄마. 내일 병원 가서 항암치료 바로 시작한다고 얘기할게요. 늘 든든하게 제 옆에 있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파서 죄송해요. 꼭 나을게요. 다음날. 선생님, 저 수술 빨리 해야 되는 거 맞죠? 네, 수술 날짜 오늘 바로 잡는 게 좋겠네요. 혹시 그러면 이번 주 말에도 가능할까요? 지금 수술 가능한 날짜가 없어서 다음 주쯤으로 미뤄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1일 후로 하죠. 그동안 무리하지 마시고 아픈 곳 있으면 바로 병원 방문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선생님. 일주일 후. 여보, 내가 몸이 안 좋아서 이번 명절 땐 도저히 못 갈 것 같아. 뭐? 안 그래도 2주 전인가 너 명절 때 안 온다 해서 엄마랑 엄청 싸웠다면서. 근데 지금 안 가겠다고? 그리고 어차피 수술 날짜 명절 후로 잡혔잖아. 나 추운 부엌에서 서서 음식하는 거 정말 힘들어. 평소엔 참으면서 하겠지만 사이로의 유방암 수술이라 집에서 안정을 취해야 할 것 같아. 그리고 어머닌 자기가 잘못한 행동은 알고 계셔? 아가씨도 그렇고. 둘 다 너가 싸가지 없게 말했다고 했었어. 어린 내 동생이랑 나이 많은 우리 엄마랑 싸우지 말고 그냥 적당히 비위 좀 맞춰드리면 안 돼? 이거 하나도 못하고. 솔직히 너가 유방암 걸리고 나서부터 우리 가족한테 더 예민해진 것 같아서 나도 힘들어. 나 저번에도 밥 차려드렸고 평소에 두 분한테 예민하게 굴지도 않았어. 나한테 꾀병이라느니 가정교육을 잘못 받은 싸가지 없는 년이라느니 그런 막말을 유방암 걸린 며느리한테 하는 게 정상이야? 그야 유방암인 게 너가 멀쩡하니까 믿기지도 않고 화가 나서 그랬겠지. 진심이겠냐? 어떤 이유로든 그런 말 듣고 싶지 않아. 난 두 분한테 정말 실망 많이 했어. 더 이상 말하면 나 너무 힘들 것 같아. 엄마가 음식 다 했고 좀 이따 도착하실 거야. 내일 어머님한테 음식만 전달해줘. 내가 못 가는 대신에. 알았어. 중간에서 나도 참 난처하다. 너도 아픈데 마음까지 좁게 쓰지 말고 좀 여러 사람 더 챙기면서 넓게 마음을 가져. 알겠지? 알겠어. 다음날. 나다. 미친년. 끝까지 안 오고 음식만 달랑 보내는 건 어디서 배운 싸가지니? 어? 죄송해요. 제가 몸이 안 좋아서 부모님께서 대신해 주셨어요. 다음 명절부턴 꼭 나올 수 있도록 몸 관리하겠습니다. 참 기가 찬다. 음식만 달랑 보내면서 며느리 노릇 좀 한 것 같지? 너 나 보는 거 싫어서 일부러 안 온 거지? 수술도 나중에 한다면서 왜 네 멋대로 명절에 안 오고 지랄이야? 어? 어머니, 저 사이로에 수술 들어가요. 컨디션 관리해야 해서 일부러 안 갔어요. 하여간 별나. 네가 그렇게 별나게 구니까 암이 찾아오는 거야. 내 친구도 암 걸렸는데 푹 쉬니까 다 낫더라. 어머니, 푹 쉰다고 낫는 게 아니에요. 이기도 제대로 수술하고 관리 안 하면 생명에 지장이 있을 수 있고, 저도 앞으로 항암화학 치료, 방사선 치료 병행하면서 꾸준히 관리해야 해요. 아우 머리 아파. 그냥 네 몸이 약하게 태어난 게 문제인 거야. 아무튼 넌 이제 아웃이야. 너처럼 싸가지 없는 년 며느리로 필요도 없어. 몇 주간 귀 좀 간질간질할 거다. 망할 년. 끊어. 여보세요? 어머니, 끊으셨어요? 잠시 후. 어머니, 못 가서 죄송합니다. 저 내일 입원해요. 항암 수술이라 무섭기도 하고 명절을 챙길 정신이 없네요. 명절에 못 가서 따로 통장으로 용돈 평소보다 많이 보내드렸습니다. 내년 명절에 건강하게 찾아뵙겠습니다.
이번에 내가 딱 한 번만 봐준다. 돈 줘서 봐주는 거 아니야. 내가 독이 깊으니까 며느리가 명절 때 안 와도 한 번 더 기회 주는 거지. 돈은 이 정도면 됐다. 현금으로 같이 보냈으면 화가 좀 덜 났을 텐데. 하여튼 넌 융통성이 없어. 이만 쉬렴. 다음날. 수술 전에 받아야 할 검사가 여러 개 있구나. 수술도 힘들지만 검사도 힘들 거야. 그래도 조금만 버텨보자. 알겠지? 네, 엄마. 윤서방은? 너 입원했는데 언제 오니? 이번에 회사에서 하는 프로젝트가 너무 바빠서 아마 내일 저녁이나 올 수 있을 거예요. 그래, 시댁에선 따로 연락 없지? 네, 연락 와서 또 무슨 말 할지 모르는데 아예 안 오는 게 속 편해요. 며느리가 항암 수술하려고 입원했는데도 그 흔한 전화 한 통이 없구나. 하여튼 마음에 안 들어. 너가 윤서방 너무 좋다 하니까 엄마가 놔뒀지만 정말 이건 아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하지만 생각할수록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일단 지금은 치료에 전념하려고요. 그래, 일단 낫고 다시 생각하자. 시댁은 신경 쓰지 마. 이틀 후. 여보세요? 예, 나다. 너 지금 안 바쁘지? 내가 친구들이랑 여행을 가기로 했는데 너가 계획을 짜줘. 너 예전에 작가 일도 했었잖아. 친구들이 이런 건 작가 며느리한테 맡겨야 된다더라. 어머니, 저 이틀 후에 수술이라 지금 병원에 있어요. 어머, 그러니? 근데 그게 왜? 내가 뭐 힘든 걸 시킨 것도 아니고 가만히 앉아서 노트북만 두드리면 되는 거 아니니? 그리고 병원에 있으면 심심하니까 일이나 하면 되겠네. 검사도 아직 남았고 몸도 안 좋아요, 어머니. 여행 일정은 아가씨한테 부탁하시면 안 될까요? 걔가 이런 걸 할 수 있겠니? 그까지 남이 뭐가 대수라고 그렇게 호들갑을 떨어? 나쁜 년, 며느리가 돼서 도움되는 게 없어. 전화 온 거 사돈이셔. 목소리가 커서 옆에서도 다 들린다. 전화 줘봐. 여보세요. 사돈 접니다. 유진이 아파서 수술 받으려고 검사하고 계신 거 아시죠? 아픈 애한테 안부 전화도 아니고 여행 계획 짜달라는 전화를 하시는 건 좀 아니지 않아요? 앞으로 유진이 수술 마치고 몸 회복될 때까지 이런 부탁 안 해주셨으면 합니다. 끊을게요. 들어가세요. 저녁. 나왔어. 장모님, 안녕하세요. 자네, 사돈이 오늘 유진이한테 전화한 거 알고 있어? 아니요. 엄마도 수술하는 건 아실 거예요. 그래서 전화했나 보네요. 무슨 일 있었나요? 사돈이 유진이 검사 받고 아파서 누워있는데 친구들이랑 여행 계획 짜달라고 전화가 왔어. 아픈 애한테 일을 시키고 싶은지 참. 수술한다는데 그 흔한 몸 괜찮니? 잘 받고 나와라 소리도 없더라. 사돈은 우리 유진이를 가족으로 생각하긴 하는 거야? 내가 몇 번 참다가 자네한테 얘기하네. 아, 엄마가 유진이한테 많이 의지하고 있어서 그러신 걸 거예요? 그리고 원래 앞에서 잘 표현 못하세요. 저한텐 잘 챙겨주라고도 했어요. 저희 엄마도 좋은 사람이에요. 오해는 없으셨으면 좋겠어요, 장모님. 난 보이는 대로 보고 자네한테 얘기하는 거니까 유진이 힘들지 않게 신경 좀 써줘. 잠시 나갔다 오겠네. 수술 당일. 유진아, 수술 잘 끝났어. 많이 아프지? 네, 좀 아파요. 한수 씨는요? 사돈이 택시가 안 잡힌다고 데리러 오라 해서 잠시 나갔어. 네, 엄마. 저 좀 자고 일어나야 할 것 같아요. 그래, 회복하려면 많이 자야 해. 자다가 어디 아프면 얘기하렴. 오늘 여기서 자고 갈 거야. 며칠 후. 너 수술 잘 됐다며? 봐봐, 요즘 암은 수술하면 별거 아니라니까. 네, 어머니. 병원에 입원해서 몸 회복하고 있습니다. 부탁 하나만 하자. 예슬이가 사고를 쳤어. 음주운전을 하다가 제일 비싼 차를 박아버렸지 뭐니. 합의금이 너무 비싼데 구할 방법이 없구나. 너 암에 걸렸으니까 보험금 나오는 거 있을 거 아니야. 그거 예슬이한테 줘라. 어? 네?
아가씨가 사고 친 돈을 왜 저한테 요구하시는 거죠? 그리고 보험금 저 얼마 안 나와요. 재발 가능성도 있고 앞으로 꾸준히 치료받아야 해서 돈 써야 할 것도 많고요. 그래서 하나뿐인 신우이가 곤란한 상황에 처했다는데 넌 하나도 안 좋겠다 이거야? 네가 그러고도 가족이냐? 넌 사람 새끼도 아니야. 예슬이 나중에 배우로 잘 되면 너한텐 한 푼도 안 줄 거다. 망할 년, 네가 심보가 그러니까 암에도 걸린 거야. 끊어! 또 사돈이 전화했어? 이번엔 뭘 하시니? 아가씨가 음주운전해서 합의금이 필요하대요. 제 보험금을 달라고 하시네요. 뭐? 미친 거 아니니? 너 수술하고 나서도 한 번을 안 찾아오면서 돈 요구하는 게 말이 돼? 지금은 애들도 있어서 차마 이혼하라는 소린 못하겠지만 너 결혼할 때 말리지 않은 게 아직도 후회가 된다. 그 집 사람들 다 벌 받을 거야. 며칠 후. 집에 온 김에 갈비랑 나물 좀 하고 가라. 한 10인분 정도? 뭐? 갑자기 그 많은 양의 음식을 왜 하란 거야? 엄마가 너 병원 입원해서 없으니까 친구들이랑 우리 집 놀러 오신다는데? 그래서 지금 그 음식을 아픈 나보고 하라고? 수술도 잘 끝났다며. 너 원래 요리는 빨리 하잖아. 이거 한다고 암이 커지고 줄어들고 이런 것도 아닌데 뭐. 진짜 아픈 며느리 부려먹으려는 그 심보나 그걸 또 그대로 전달하는 당신이랑 둘 다 똑같아. 난 음식 해줄 생각 없고 너가 하든 사 먹든 알아서 해. 야, 아프다고 막말하는 거 내가 다 봐줘야 하냐? 회사 일도 피곤한데 병원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짜증내 죽겠구먼. 초기암이 뭐가 그렇게 힘들다고 유난이야. 엄마가 너 꾀병이라던데. 계속 보니까 엄마 말이 딱 맞아. 아휴. 제발 그만해. 나 지금 환자잖아. 너가 암에 걸려서 수술 받아봐. 초기라서 안 아프다 그딴 얘기가 나오나. 나 아직까지 휴식 취해야 되니까 이만 들어가서 잘게. 6개월 후. 예슬씨, 회사로 다시 돌아온 거 축하해요. 몸은 좀 괜찮아요? 네, 수술 잘 받고 집에서 쉬니까 괜찮아졌어요. 다들 걱정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 잘 회복돼서 다행이에요. 제 동생도 아팠었는데 옆에서 가족들이 진짜 잘 챙겨줘야 빨리 낫더라고요. 예슬씨도 가족분들이 다 좋으신가 보다. 그쵸? 네? 네, 다들 걱정해주셨어요. 한수씨 가족들 사랑이 얼마나 대단한지 다들 알잖아요. 한수씨 야근할 때마다 도시락 싸서 가져다 주는 분이 시어머니인데 아플 땐 또 얼마나 잘 챙겨주셨겠어요. 예슬씨는 복도 많아. 네, 한수씨는 참 좋겠어요. 전 아직 어머님이 싸주신 도시락 못 먹어봤어요. 참, 며느리 아픈데 도시락보다 더 좋은 거 해주셨겠지. 그러게, 한수씨도 잘 챙겨주지? 다녀. 요즘 바빠서 대화할 시간도 없고 저흰 각자 알아서 잘 챙겨서 살기로 했어요. 아, 원래 부부가 오래되다 보면 그러는 거지 뭐. 아무튼 예슬씨, 무리하지 말고 앞으로 잘해봐요. 네. 다들 감사해요. 초심으로 돌아가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며칠 후. 나다. 곧 명절이구나. 저번에 암 걸렸던 핑계로 안 왔었는데 너 꾀병인 거 알아도 내가 용서해줬다. 그러니까 이번에 제사상에 올라갈 음식은 너가 다 해. 그래야 다른 며느리들이 안 억울하지 않겠니? 그 많은 음식을 제가 다요? 많긴 뭐가 많아? 이틀이면 다 하겠다. 아무튼 이번 명절에 이틀 전부터 와서 음식하렴. 어머니, 저 저번 명절 때도 음식은 다 해서 보내드렸잖아요. 그리고 제가 아직 몸이 완전히 회복된 건 아니어서 추운 부엌에서 이틀 동안 음식을 하면 더 안 좋아질 수도 있어요. 뭐? 춥긴 뭐가 춥다고 그래? 일하기 싫으니까 또 안 핑계대면서 빠져나갈 구멍을 찾는구나. 여우 같은 년, 너가 이렇게 속이 좁으니까 벌받아서 암에도 걸린 거야. 나 같으면 아무리 아파도 가족들이 먹을 음식은 최선을 다해서 다 만든다. 명절도 무조건 올 거야. 네가 의지가 없고 정신이 약해 빠진 거지. 어머니, 저 정말 꾀병 아니에요.
수술 받기 전, 수술 후에도 계속 안정을 취해야 하고, 재발 위험성도 많아서 지금도 무리하면 안 돼요. 아우, 시끄러. 그럼 저번처럼 사돈한테 음식 다 해달라 하든가. 아무튼 이번 명절 음식은 너가 다 하는 걸로 이미 다 말해놨어. 여기 와서 하기 싫으면 다 해서 명절날 챙겨와. 끊어. 8개월 후. 엄마가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건강이 걱정이다. 어머님이 왜? 한쪽 가슴이 계속 답답하시대. 아가씨 도박에 빠진 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셨겠지. 심하면 병원 모시고 가든가. 예술이 때문일 수도 있겠네. 일이 바빠서 한가해지면 모시고 가야겠어. 근데 진짜 건강이 안 좋아지시긴 하셨어. 요즘은 나 야근할 때도 잘 안 오신다니까? 우리 엄마 예전부터 잘 챙겨주는 걸로 유명한 분이신데 나이가 들긴 했나 봐. 어머님이 잘 챙겨주는 걸로 유명하다고? 근데 나한텐 왜 그러셨어? 너한테 뭐? 명절 때 안 와도 이해해줬잖아. 그리고 아픈데 귀찮게 안 하는 것만으로 감사하게 여겨야지. 너 솔직히 시집살이도 안 하잖아. 그래, 내가 감사해야겠네. 이번에 어머니가 명절 음식 다 나한테 해오라 한 건 알아? 그래? 너 요리 잘하니까 하면 되지. 야, 솔직히 너 아프다는 핑계로 우리 엄마 잘 찾아뵙지도 않고 나한테 신경도 안 써줬잖아. 나 아플 때 어머니 병문안 한 번 안 오셨고 끝까지 보험금 달라는 소리밖에 안 했어. 당신도 회사 사람들이랑 여행 다니고 회식하기 바빴지 나 간호해준 적이 몇 번 있어? 아, 또 그 소리. 이제 지겹다 지겨워. 너랑 엄마랑 싸울 때 중간에서 내가 얼마나 스트레스 받았는 줄 알아? 그리고 나도 애들에 치이고 일에 치이면서 사는데 놀아야 될 거 아니야. 네가 암 걸렸다고 나까지 환자처럼 있어야 되냐? 그래, 다 내가 많은 걸 바른 게 잘못인 거네. 지금처럼 별 대화도 없이 그냥 각자 자기 건강 자기 삶 챙기면서 잘 살자. 당신은 참 좋겠다. 여기저기서 사위로도 사랑받고 아들로도 사랑받고 너 자신도 늘 널 아껴줘서. 너 뭘 그렇게 비꼬면서 말하냐? 너 이렇게 꼬여있으면 없던 암도 다시 생겨. 제발 마음 좀 곱게 써. 뭔 말을 하겠냐. 자자 그냥. 1년 후. 큰일 났어. 우리 엄마가 암에 걸렸대. 병원에서 검사 결과 방금 듣고 왔어. 이제 어떻게 해야 돼? 뭐? 어머님 무슨 암이신데? 초기인 거야? 유방암 2기. 너랑 똑같은 암이야. 몸이 안 좋은 게 이거 때문이었나 봐. 빨리 수술해야 된대. 그치? 근데 2주 후에 명절인데 수술 날짜 언제를 잡는데? 지금 명절이 중요해? 최대한 빨리 수술 날짜 잡아야지. 그래도 명절 안 쇠는 건 좀 아니지 않아? 그때 나 암 걸렸을 때도 명절 때 무조건 나오라고 하셨잖아. 너까지 왜 그래? 지금 우리 엄마가 너한테 그랬다고 똑같이 하려는 거야? 어머니가 나 암 걸렸을 때 하신 거 보면 좀 너무하시긴 했지. 근데 뭐 똑같이 하려는 건 아니고. 어쨌든 당신도 너무 걱정하지 마. 어머니가 요새 암은 다 걸린다고 했어서 아마 어머님 별 걱정 안 하실걸? 수술 받으면 바로 낫는 줄 아실 거야. 그게 아닐 텐데. 엄마, 자기 암 걸렸다고 나한테 울면서 전화 왔어. 지금 초흥분 상태라고. 우리 집에 간병할 사람도 없는데 어떡하냐. 일단 엄마 진정할 수 있게 너가 전화 좀 드려봐. 너랑 같은 병이잖아. 그래. 나 지금 해야 될 일 있어서 좀 이따 전화해볼게. 이따 봐. 일주일 후. 예, 나다. 암이 더 심해지는 것 같아. 한쪽 가슴이 너무 답답해. 무서워서 죽을 것 같구나. 어머니, 저랑 같은 이기라면서요. 요새 암이 대순이 하실 땐 언제고 그렇게 벌벌 떨고 계세요? 그냥 평소처럼 일하고 수술 받으면 돼요. 몸에 암덩어리가 있다는데 차분하게 평소처럼 일하는 게 되니? 너 지금 나 놀리냐? 어머니, 곧 명절이라 하셔야 할 일도 많을 텐데 벌써부터 이러시면 어떡해요. 이번 명절은 난 빠져야겠다. 도저히 식구들을 만날 수가 없어. 어머니, 명절에 제사도 있는데 어머니가 빠지시면 되나요? 저 수술 전에 어머니가 하신 말씀 잊으신 거 아니죠?
아직 수술 날짜도 안 잡혔는데 왜 호들갑이냐? 암 걸렸다고 너무 가만히만 있으면 안 된다. 이래라. 다 어머니가 하신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젊은 애들한테 하는 말이고 난 너랑 나이가 다르잖아. 난 휴식을 취해야 돼. 수술 날짜도 곧 잡힐 것 같고 아파서 아무것도 알 수가 없어. 에이, 요새 암 안 걸리는 사람이 어딨다고 유난이세요. 수술하면 바로 나을걸요? 아무튼 이번 명절에 뵐게요. 그동안 몸 관리 잘하세요. 아니, 이번 명절은 못 한다니까. 여보세요? 끊었니? 아이고. 3.15. 나다. 드디어 수술 날짜가 잡혔다. 열흘 후야. 너가 와서 간호해주면 안 되겠니? 아무래도 다른 사람들은 믿을 수가 없어. 같은 병에 걸려본 사람이 제일 낫겠구나. 어머니. 전 당연히 그러고 싶지만 제가 회사를 다니잖아요. 주말에 가끔 찾아뵙는 것만 가능할 것 같네요. 뭐? 시애미가 아프다는데 회사가 중요해? 회사 휴가 내면 되잖니. 어머니, 제가 간병 인사드릴게요. 전 힘도 없고 바빠서 간병인이 나으실 거예요. 내가 불안해서 안 된다니까. 그리고 너가 간호하면서 집에서 음식도 해오면 딱 좋잖아. 저 아마 어머님이 수술 날짜 전으로 외국 출장 갈 거예요. 1, 2주 있다 올걸요? 전부터 약속한 거라 못 빼는 일정이에요. 너무 죄송하네요. 너 지금 나 놀리니? 네가 걸린 암 내가 똑같이 걸리니까 꽃이다 이거야? 에이, 가족끼리 마음을 그렇게 쓰면 되나요? 근데 제가 보기에 어머님이 좀 꾀병인 것 같긴 해요. 그 정도로 아프지도 않을 텐데 왜 그렇게 호들갑이신지. 아무튼 전 명절 음식 해야 돼서 끊을게요. 그래. 이번 명절은 내가 없지만 잘 부탁한다. 어머님이 왜 없어요? 어머님 아파도 명절에 빠지는 건 싫어하시는 분이라 꼭 나오신다고 걱정 말라고 제가 친척분들께 다 얘기해뒀어요. 멀리서 내려오시는 분들도 많던데요. 뭐? 내가 분명히 이번 명절 때 내가 없을 거라 했잖아. 왜 시키지도 않은 일을 하고 지랄이야? 가족분들이 뒤에서 암 걸려서 유난이다 이렇게 어머님 욕하는 꼴을 제가 어떻게 봐요. 아무튼 명절까지 몸 관리 잘하시고 전 이만 끊을게요. 오히려. 너 미쳤어? 네가 뭔데 예슬이 뺨을 때려? 그것도 저녁 늦게 둘만 있는 공간에서 2대나 때렸다며. 내가 이번 명절에 못 갔다고 네 멋대로 해도 된다 이거냐? 아주 미친년이구나. 어머니, 아가씨가 맞을 짓 했어요. 제사상에 올리려고 제가 다 한 음식 다 남친한테 갖다 바치려고 저녁에 몰래 갖고 나가다가 잡혔잖아요. 그리고서 내일 다시 하면 된다고 큰소리치고 저보고 욕을 하는데 제가 어떻게 가만둬요? 그리고 아가씨가 제 뺨 먼저 때렸어요. 아무리 걔가 그래도 그렇지. 너가 똑같이 걔 뺨을 때리는 게 말이 되니? 내가 아파서 가지도 못하고. 아이고, 너 때문에 지금은 머리까지 아파서 미치겠구나. 어머니 아픈 게 왜 저 때문이에요? 암덩어리 때문이죠. 어머님, 그리고 계속 그렇게 화내고 속 좁게 굴면 암 안 나와요. 이것도 어머님이 하신 말씀인 거 아시죠? 아무튼 아가씨가 사고를 치든 제가 아가씨 뺨을 때리든 신경 쓰지 마시고 어머니 건강 회복이나 집중하세요. 저도 저 아플 때 남편이 뭐라 하든 어머니가 뭐라 하든 신경 안 쓰려고 노력했거든요. 이건 같은 병에 걸려본 사람으로서 하는 충고예요. 이 개 같은 년, 그딴 충고 듣기도 싫다. 너, 내가 나오면 두고 보자. 끊어! 다음날. 너 예슬이 뺨을 쳤다는 게 무슨 말이야? 지금 우리 엄마 병원에 입원해서 없으니까 예슬이한테 복수한 거야? 당신도 어떻게 된 건지 상황 들었을 텐데. 왜 나한테 이래? 아가씨가 먼저 쳤잖아. 그리고 원인 제공도 아가씨가 한 거 몰라? 예슬인 그렇다 치고 너가 똑같이 하는 게 말이 되냐? 그리고 우리 엄마 아픈 거 알면 그런 짓은 안 했어야지. 엄마가 병원에서 얼마나 놀랐는 줄 알아? 수술하기 전에 무조건 안정을 취해야 하는데 우리 엄마 잘못되면 네가 책임질 거냐고. 난 수술 이틀 전에 와서 음식 해라 보험금 내놔라 소리 들었어. 어머님이 나한테 그럴 땐 가만히 있더니 이러는 거 진짜 웃긴다?
난 너 요즘 하는 짓 보면 소름 돋아. 그냥 네가 우리 가족이 맞는지도 모르겠다고. 이 정도면 그냥 이혼하는 게 낫지 않냐? 내가 뭘 했는진 모르겠지만 소름 돋아서 못 살겠으면 이혼해줄게. 그러니까 더 이상 나한테 어머니 일로 아가씨 일로 전화하지 마. 나도 무리하면 안 되고 아직도 주기적으로 병원에서 검사받고 있어. 얼마 전에 재발 가능성도 있다는 건강검진 나왔는데 그건 아니?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재발 가능성은 암 환자 누구에게나 있는 거고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엄마 잘못되면 다 너 탓이야. 다시는 우리 엄마 신경 쓰이게 하는 일 없게 하라고. 시간 있으면 병문안도 오고 와서 간병도 좀 하란 말이야. 니네 집이 나 아플 때 한 짓을 보고도 이런 말이 나오니? 참 양심도 없다. 그리고 생각해보니까 이혼은 절대 안 돼. 지금 우리 엄마 상황 알잖아. 나 지금 이혼하면 엄마 쓰러지실 거야. 당신 하는 거 봐서 끊어. 다음날. 나다. 수술 끝났어. 넌 언제 오니? 지금 일 때문에 좀 바빠서 한가해지면 갈게요. 수술은 잘 끝나셨죠? 그래. 며느리가 시애미가 오라 하기 전에 알아서 음식 싸들고 와야지 뭐 하는 거야? 음식도 아무거나 막 먹으면 안 돼요. 병원에서 밥 잘 나오잖아요. 밥은 나오는데 맛이 없어 안 되겠다. 너가 병문안 좀 와라. 몸도 너무 아프고 얼마 전에 예슬이가 왔는데 TV만 보다가 갔어. 넌 같은 암 환자니까 어떻게 해야 덜 아픈지도 잘 알 거 아니니? 암 환자라도 증상 경과 다 달라요. 근데 어머니도 저 아플 때 병문안 한 번 안 오셨잖아요. 나랑 너랑 같니? 난 이렇게 아플 줄 몰랐어. 그땐 꾀병인 줄 알았다니까. 전 수술한 지 1, 2년 돼서 그런가 이제 얼마나 아팠는지 기억도 안 나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어머님이 말씀하신 정도로 아프진 않았던 것 같은데 지금 어머니가 꾀병 부리시는 거 아니에요? 뭐? 미친년이 말하는 싸가지 좀 봐. 시애미한테 꾀병이 뭐야? 아무튼 음식 싸들고 당장 와. 저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는 시간 남아도는 사람 아니에요. 얼마 전에 한수 씨가 저한테 이혼 얘기도 꺼내던데 곧 이혼하면 아무 사이도 아니라서 제가 더 갈 필요 없는 거 아니에요? 이혼이라니? 그게 무슨 소리야? 당연히 이혼은 안 되지. 한수 씨가 먼저 얘기 꺼낸 거니까 두 분이서 통화하세요. 그리고 어머니랑 한수 씨가 자꾸 저 귀찮게 하면 전 그냥 이혼하려고요. 솔직히 두 분이 저 아팠을 때 한 행동들에 너무 실망을 많이 해서 저희 엄마는 이혼하라고 난리세요. 제가 애들 봐서 참고 살고 있는 거거든요. 사돈이 이혼을 하려 했다고? 안 돼. 이혼은 절대 안 돼. 내가 한수랑 통화해보면 병문안 안 해도 되니까 이혼은 안 된다. 네, 그럼 안 갈게요. 푹 쉬세요. 몸조리 잘하시고요. 뭐? 여보세요? 끊었어? 예. 네, 보시는 것처럼 저희 시어머니는 제가 아플 때 그렇게 꾀병 부리지 말라고 하더니 자기가 똑같은 병에 걸리자 아프다고 난리십니다. 그러면 안 되지만 시어머니가 암에 걸렸다고 했을 때 솔직히 많이 꼬셨습니다. 저한테 한 짓으로 벌 받은 것 같았거든요. 저보고 그래도 아픈 사람한테 너무한 거 아니냐는 사람도 있지만 제가 유방암 수술할 때 수술하고 나서 시어머니랑 남편이 저한테 한 짓들은 가족만도 못했어요. 아무도 저를 걱정해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병문안 갔다 왔어요. 음식만 놔두고 뵙지 않고 왔습니다. 앞으로 제가 한수 씨랑 어머님과 어떻게 지낼진 모르지만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말이 있듯이 전 저를 막대한 사람들에게 잘해줄 생각이 없습니다. 여러분도 자기 몸 자기가 잘 챙기고 건강검진 꼭 잘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